이번 수업에서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형대수를 배운 과정에서 학습하고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식들, 개념들은 결국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벡터 스페이스 또는 베이시스 벡터,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나 널 스페이스, 그리고 오르소고날,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이런 모든 개념들이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수학적인 모델을 이해하는데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핵심적인 개념은 어떤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그 A라는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고요. 그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의 다른 적절한 관계식들을 또 이용해서 결국 A라는 행렬을 다른 세 가지의 행렬, 즉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 그리고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들의 스퀘어 루트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이런 것들의 곱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이 이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핵심적인 모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SVD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A라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의 오르소노멀 베이시스를 구하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A라는 행렬의 널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또한 레프트 널 스페이스까지 그 디컴포지션 된 행렬들의 곱에 그 A라는 행렬에 대한 모든 벡터 서브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구조가 이 SVD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취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행렬을 만들게 되면 그 취득한 데이터의 적절한 벡터 스페이스 개념에서의 베이시스 벡터들, 그것도 오르소노멀하게 구하는 수학적인 모델이자 실질적인 적용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SVD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형대수를 배웠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두 가지 정도의 수학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형대수를 소개하면서 했었던 리스트 스퀘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게 되는 SVD, 이 두 가지가 선형대수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유용한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요. 이 SVD에 대한 차근차근 그 전개되는 과정을 이번 수업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A라는 어떤 특정한 행렬이 있으면 행렬 A가 예를 들어서 n by n이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행렬이라 하더라도 이 녀석을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LU라는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람 슈미트에서도 찾는 방법이 있었지만 주로 이제 최근까지 많이 했던 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관점에서 행렬을 다음과 같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의 모양으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디컴포지션을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이용할 때는 n by n이든 m by n이든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걸 다루었고요. 모든 행렬을 다 이렇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소 제한적인 디컴포지션을 배운 것이 지난 시간까지 계승했던 요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의 개념이었죠.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SVD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가 있고요. 이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행렬의 모양으로 곱으로 표시를 해요. 자,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의 디멘전을 잠시 보자면 요 시그마라고 주어진 일종의 다이아고날 형태의 매트릭스인데 얘는 n by n이고요. V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는 n by n, 그리고 U라는 매트릭스는 n by n이라는 모양의 n by m이라는 형태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정리하자면 요 V라는 녀석의 행렬은
이 트랜스포즈를 한 매트릭스의 모양이 인버스가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컬럼 벡터들이 오르소고널하게 구축이 된, 오르소노멀하게 구축이 된 행렬이 되고요. U는 뭐 완벽하게 그런 행렬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시그마라고 하는 커다란 행렬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소개하는 게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의 큰 흐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V라는 요 행렬 안에는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 우리가 그걸 A 트랜스포즈라고 그러죠. 요거의 베이시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U라는 행렬의 일부에는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들의 베이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시스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오르소노멀하게 구해놔요. 또 좀 더 곁들이자면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들 때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복습하게 되면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V라는 매트릭스 안에는 행렬 A의 널 스페이스가 일부 널 스페이스로 이루어진 벡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라는 행렬 안에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집어넣어줘요. 사실 지금 에서 표시를 하는 세 가지 행렬,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그리고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이 행렬을 디컴포지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행렬들이 벡터들이고요. 요 방금 정리한 U라는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오르소노멀한 벡터들, 얘는 우리가 옵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넣겠다라고 이 SVD를 처음에 정의할 때 만들었어요. 아무 사실은 벡터들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 그리고 널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는 이 네 가지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V와 U라는 매트릭스 안에 이런 칼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베이시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약간의 사전 지식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VD를 우리가 쭉 과정을 거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본적인 예전에 배웠던 사항들의 리마인드,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AX는 람다 X라고 하는 이 관계식,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관계식입니다. 그죠? 자,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관계식은 우리가 늘 얘기해왔는데요. A 곱하기 X라고 하는 이 벡터의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A라는 행렬에 들어가는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다면 행렬 A에 있는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게 바로 A 곱하기 X예요. 따라서 A 곱하기 X란 녀석은 당연히 칼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에 포함이 될 것이고, 물론 저 칼럼 벡터들이 얼마나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겠지만 행렬 A의 랭크, 어떤 R이라고 하는 값만큼만 딱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조합을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벡터 공간의 값들이 이 칼럼 스페이스인데, 그 A 곱하기 X가 바로 이제 그런 칼럼 스페이스의 한 벡터 엘리먼트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녀석은 A라는 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니까 요 람다 곱하기 x는 어떻게 되나요? 람다는 단순한 그냥 상수배, 실수배랑 스칼라배를 한 거니까 x라는 벡터, 중요한 것은 x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도 칼럼 스페이스에 속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지껏 우리는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서 나온 애들은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겐 밸류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르게 나오는 아이겐 벡터들. 근데 그 아이겐 벡터들이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이다 보니 얘네들을 뭘로 쓸 수 있나요?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칼럼 벡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시스 벡터를 구축할 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것들을 찾아내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칼럼 벡터들을 순차적으로 그라함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을 해가면서 오르소노멀한 베이시스들을 구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아니면 칼럼 벡터들을 쭉 나열해 놓고 가우스 소구법으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찾아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텐데 어쨌든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것이다 보니 X라는 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을 우리는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 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소개하지 않았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 때문에 방금 SVD를 정리할 때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번에는 로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을 한번 보죠. 자,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은 행렬 A에 대해서 원래 행렬의 로 방향의 벡터들이 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는 칼럼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R1, R2 얘네들 원래 A라는 행렬의 로 방향의 벡터들을 지금 내가 칼럼 방향으로 썼어요. 그러면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총 n개 로 벡터들이 있었을 테니까 m개의 로 벡터들이 이렇게 칼럼 벡터로 나열이 됐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행렬 A는 뭐 A1, A, n개까지의 칼럼 벡터예요. 이게 이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행렬의 기본적인 모양이네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렬과 행렬의 곱에서는 첫 번째는 행렬이 다음 번째는 행렬의 벡터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1, A 트랜스포즈 A2 요거 하나하나는 이제 칼럼 벡터가 될 텐데 또 얘네들은 뭐가 되나요?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 속에 들어가 있는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근데 A 트랜스포즈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칼럼 벡터 A 트랜스포즈에 들어가 있는 칼럼 벡터는 결국 뭐가 되느냐? 로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인 거죠. A로 치면은. 그쵸? A 트랜스포즈는 A라는 행렬의 로 벡터들이 칼럼 벡터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이런 거 하나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A라는 행렬의 로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꼴이 됐죠. 요게 A 트랜스포즈 A예요. 거기에다가 아이겐 벡터 뭐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실제 A 트랜스포즈 A의 컬럼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 얘네들은 로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X는 결국 로 벡터. 요 경우에는 로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쓰는 거죠.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밸류 관계를 썼는데 이 A 트랜스포즈 A라는 모양의 아이겐 벡터들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행렬 A에 칼럼 벡터가 아니라 로우 벡터에 속하는 녀석들의 엘리먼트고 당연히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AX는 람다 X,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는 칼럼 벡터들의 베이시스로 A 트랜스포즈 A라는 형태의 행렬은 로우 벡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찾아요. 그럼 다시 아이겐밸류 SVD에 대한 관계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베이시스가 뭔가 아이겐 벡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보이죠? 그걸 찾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런 거네요. 이 A 트랜스포즈 A라는 매트릭스, 지난 시간에 호모지니어스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 때도 얘기했지만 얘의 아이겐 밸류는 넌제로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아이겐 밸류들이 벡터 x의 제곱, 그 다음에 ax의 제곱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오고 아이겐 벡터는 넌제로니까 이게 늘 이런 식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겐 벡터들은 다 오르소고날하다라고 했죠. 그죠?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르소고날하다라고 하는 벡터들을 구해도 그거를 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서 오르소노멀하게 만들 테니까 이제 오르소고날이다, 오르소노멀이다 더 크기가 1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냥 같은 의미로 일단 이해를 합시다. 다 오르소노멀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관계식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꽤 오래됐지만 행렬 A에 대한 네 가지 서브 스페이스, 칼럼과 로우 스페이스,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 그것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널 스페이스를 구할 때는 결국 가우스 소급법으로 리듀스드 에셀런 폼을 만들어서 그곳으로부터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벡터들을 가지고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구한다. 걔네들이 혹시라도 오르소고널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라함 슈미트를 가지고 스페셜 솔루션 벡터들을 그라함 슈미트 오르소고널라이제이션으로 오르소노멀하게 만들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행렬들의 조합이 이 SVD의 U와 시그마와 V라는 매트릭스 안에 다 녹아 들어가게끔 설정해 놓은 것, 이걸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자, 서로는 다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SVD의 이 절차를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SVD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행렬 A, 다이어거널라이제이션은 스퀘어 매트릭스가 됐었지만 얘는 n by n이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U라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V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근데 이 V라는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가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Q라는 매트릭스나 유니터리 매트릭스 골랐을 때 해당하는 그런 녀석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은 아이겐밸류가 리얼이고 또 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아이겐밸류로부터 만들어지는 아이겐 벡터들도 다 리얼 기수예요. 행렬 A가 리얼 값이면. 그래서 사실은 에르미트 연산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리얼 기수인 행렬 A에 대해서만 쭉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D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요.
무엇에 대해서? 행렬 A의 A 트랜스포즈 행렬 곱하기 A. 이런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 트랜스포즈의 행렬 A를 만들어서 어떤 아이겐벡터를 X라고 하고 람다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요. 아이겐밸류는 0 이상일 거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오르소 루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연습했던 걸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치죠. 자, 근데 문제는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을 구하면 지금 행렬이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몇 by 몇일까요? n by n 매트릭스예요. 그죠? 그 n by n 매트릭스 여기는 이 전체가 n by n이고 그럼 아이겐벡터도 n 차원이고 그러면 n by m에서 n이라는 건 처음에 행렬의 칼럼 벡터에 해당하는 이 개수네요. n이. 그쵸? 칼럼 벡터의 개수랑 관련된 것은 행방향, 로우 벡터에 해당하는 거니까 x는 아마도 이 로우 벡터에 해당하는 n차원 공간에 속할 거고 얘가 결국에는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녀석의 엘리먼트구나. 그래서 그거에 베이시스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디스팅크트한 아이겐밸류가 n개만큼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 더 적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하기를 일반적으로 n개만큼 안 나올 테니까 이 행렬의 랭크 R이 보통 n보다 작거나 같고요. 요 랭크 R의 개수만큼이 넌제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n까지는 넌제로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인데 n이 아니라 R이요. 얘네들을 일단은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기로 하죠. 지금은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PCA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요 크기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R이라고 해주고요. 나머지 람다의 R 플러스 1부터 최종적으로 람다 n까지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될까요? 0이 돼요.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로 나와요. 0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행렬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조합이 되고요. R이 최대 n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R이 n개까지 최대한 되면 거의 다이어거널라이제이션 수준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만 뽑고요. 심지어 람다와 람다 2 얘네들끼리도 넌제로인 아이겐밸류들끼리도 멀티플 루트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봤지만 멀티플 루트로 나와도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멀티플의 개수만큼 아이겐벡터를 추출할 수 있죠. 뭐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겐벡터를 그 개수만큼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해해도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말하는 이 싱귤러 밸류는 무엇이냐? 넌제로 아이겐밸류들을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싱귤러 밸류라고 불러요. 이때 이 i는 1, 2 해서 r 랭크에 해당하는 값까지 나가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은 사실은 같은 데이터 값 A를 제곱한 모양이에요. 이게 매트릭스에 곱을 하려면 그죠? 같은 벡터끼리 곱하려면 트랜스포즈를 하죠. 그래서 행렬 A에 대한 하나의 아이겐밸류가 람다라고 보통 우리가 하지만 A 트랜스포즈 A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신호의 일종의 제곱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를 구한 거고요. 일종의 신호를 제곱하는 걸 우리는 보통 에너지 또는 전력이라고 불러요. 파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에너지고요. 아이겐밸류가 A 트랜스포즈 A로 나온 녀석은 그 데이터 매트릭스 A 안에 있는 벡터들의 일종의 에너지를 대변해요. 정확하게는 전력이죠.
그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A 트랜스포즈 A가 데이터를 제곱한 녀석의 어떤 값이기 때문에 그거의 스퀘어 루트가 실질적인 A라는 행렬의 상대적인 어떤 뭐 크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확률과 평균에서 표준 편차 같은 개념, 그게 시그마 i고요. 그래서 시그마 i로 써요. 분산에 해당하는 개념이 저 람다 i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싱귤러 밸류의 의미가 뭔지를 정의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구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의 넌제로 아이겐 밸류와 제로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 아이겐 밸류들로 나눠줬는데, 먼저 넌제로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각각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 이렇게 구해지죠, 그죠? 얘네들은 우리가 커다랗게 V1이라는 큰 매트릭스를 쓰고요. 이렇게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오르소 노말이죠. A 트랜스포즈 A의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르소노멀하게 구해져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이 아니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다 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서 V1을 요 커다란 행렬 하나를 구축하는 거예요. 다음에 람다 R 플러스 1부터 람다 N까지를 볼까요? 얘네들은요. A 트랜스포즈 A 그 다음에 아까 아이겐 벡터들 X 람다 여기인데 이 람다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이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A 트랜스포즈 A의 X의 0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n by n 매트릭스에 마치 뭐가 되나요? 널 스페이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치면 이 나머지 이제 R 플러스 1번째 해당하는 V의 R 플러스 1, V의 R 플러스 2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이니까 오르소 노말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도 되느냐? 바로 A 트랜스포즈 A의 널 스페이스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이게 0이 되는 조건하고도 같으니까 얘는 또 A라는 아까 이 A 트랜스포즈 A는 로우 벡터들에 대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행렬 A의 널 스페이스가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축하게 되면 이제 V2라는 커다란 벡터를 만들어서 얘는 V의 R 플러스 1, V의 R 플러스 2 해서 최종적으로 V의 N까지. 만약에 랭크 R이 N까지 가게 되면 널 스페이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커다란 행렬 중에 하나가 다 나와요. 이게 바로 V라는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라는 행렬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아까 우리가 시그마라는 행렬이 있었는데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요. 그 중에 시그마 1이라는 것만 먼저 정의하면 얘는 각각을 싱귤러 밸류들로만 정확하게 구축한 행렬이에요. 그리고 R by R 매트릭스죠. 아까 V는 어떤 행렬이었냐면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N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로우 스페이스랑 관련된 것들이 V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녀석의 베이시스고 얘는 행벡터들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얘네들은 널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행렬 A에. 이번에는 시그마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커다란 행렬은 뭐가 되냐면요. 이 시그마 1을 하나의 블락 매트릭스로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텀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넌제로 값들이 있고 나머지 전체는 0벡터로 이루어져요. 0행렬로. 얘는 좀 더 크게 써보면 시그마 1, 시그마 2 해서 시그마 여기 r까지 있고 0까지 있고요. 이게 곧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얘는 n by n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요 n by n을 보면 여기 r by r이라고 했고요. n by n에 대해서 보면 여기는 행은 r이고 컬럼은 n-r. 이 녀석은 이제 컬럼의 개수가 m에서 r을 뺀 것만큼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r이고요. 얘는 끝으로 n-r에 n-r. 이런 식의 행렬의 모양으로 이 n by n이라는 시그마 행렬을 구한다. 그럼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v, 그 다음에 시그마 얘네들을 다 구했다. 쭉 순서 정신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죠?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A 트랜스포즈 A에 대해서 구했고요. 이 행렬들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 중에 넌제로로 나오는 아이겐밸류, 그것들의 스퀘어 루트를 시그마 싱귤러 밸류라고 하고, 어쨌든 이 랭크, 행렬의 랭크만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 벡터나 로우 벡터의 개수에 해당하는 R만큼 넌제로 아이겐밸류가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먼저 우리가 구했고요. 그리고 제로에 해당하는 멀티플 루트로 나오는 이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는데,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A라는 행렬의 널 스페이스랑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커다란 V라는 행렬을 구한 것,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구한 것, 요게 이제 뭐 첫 번째 과정 또는 뭐 두 번째 과정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다시 어떠한 모양을 하느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모양이 U라는 행렬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근데 U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를 보는 건데요. 그 전에 이 녀석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풀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V는 A 트랜스포즈 A라는 n개의 아이겐 벡터들이고, 걔네들은 전부 다 오르소 노멀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런 관계를 갖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Q라는 매트릭스,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식을 이렇게 써놓고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U라는 행렬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나머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U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관계식이 성립하도록. 그래서 이제 U라는 행렬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A 곱하기 V를 먼저 해보면, 행렬 A에 아까 열심히 구했던 아이겐 벡터들 R까지 있었고요. 또 V의 R 플러스 1부터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죠. 이렇게 돼요. U는 일단 우리가 모르니까 U1, U2 똑같이 해도 UR까지 있고요. U의 R 플러스 1부터 U의 N, 얘는 N by M이에요. N by M 매트릭스. 그리고 시그마. 왼쪽에 있는 행렬부터 먼저 정리하자면, 이 녀석은 각각의 칼럼 방향으로 하나씩 들어가니까요. A 곱하기 V1, A 곱하기 V2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행렬과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의 곱으로 다 표시가 될 거고,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U1, U2 이렇게 쭉 있는데, 시그마라고 하는 모양의 행렬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시그마 1, 시그마 2 해서 시그마 r까지만 다이아고널 텀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우리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스퀘어 매트릭스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할 때 이런 거 비슷하게 풀어봤죠. 얘는 각각의 요 상수값이 여기 벡터에 그냥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좀 써보자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오른쪽 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그마 1이랑 U1이 곱해지고요. U1은 벡터예요. 또 시그마 2에 U2. 그래서 시그마 R에 U에 R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시그마 R까지 있고 나머지는 전부 0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뭐가 나와도 0 곱하기 U에 R 플러스 1, 0 곱하기 U에 R 플러스 2 해서 마지막에는 0 숫자 곱하기 U에 M.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다 뭐가 되느냐? 그냥 0벡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위쪽에 있는 벡터랑 아래쪽에 있는 벡터랑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써놨으니 이제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V1과 시그마 1 U1, A 곱하기 V2랑 시그마 2, 이런 식으로 R번째까지는 완벽하게 이 관계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다시 순차적으로 써주면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V의 I번째 벡터의 곱은 시그마 I와 U의 I 벡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U라는 벡터니까 UI번째 벡터는 시그마 I분의 1에 A 곱하기 VI다. 이때 I는 1, 2 해서 R까지. 요 R까지 해당하는 U1, U2, UR까지의 벡터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이런 모양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지금 하려고 U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인데, U라는 매트릭스의 첫 번째 1부터 R에 해당하는 벡터까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해졌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U의 R 플러스 1부터 n번까지 보면 되는데, 자, 얘네들도 이제 보면 이 U라는 벡터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VI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 A 곱하기 VI가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I라는 벡터는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고, 얘네들이 오르소노멀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V1, V2가 오르소고나라는 벡터인데, 어쨌든 오르소노멀하면 이 칼럼 벡터들을 이용해서 베이시스로 쓸 수 있겠죠, U를. 그래서 이제 UI와 UJ가 서로 오르소고날, 오르소노멀한지를 한번 보죠. I번째와 J번째가 서로 오르소고날 또는 오르소노멀인지를 보자. 그러면 방금 시그마 I분의 1에 A 곱하기 V의 I 벡터, 이거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J분의 1에 A의 V의 제곱 J, 이렇게 되는 게 두 벡터의 지금 내적이네요. 그러면 시그마 1, 시그마 2 얘네들은 다 그냥 상수값이니까 뒤로 빼주고요. A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A, 여기는 VI의 트랜스포즈가 붙네요. V의 J. A 트랜스포즈 A의 VJ, 얘는 뭔가요? 얘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에 의해서 람다 J의 그 다음에 V의 J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오르소고날한 아이겐벡터들이었잖아요.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에서 만들어진 아이겐벡터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다르면 0이 되죠. 그 람다 J는 시그마 J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시그마 I분의 시그마 J인데, 만약에 I랑 J가 다르면 그냥 0인 거고, I랑 J가 같으면 여기 시그마 I 제곱, 여기도 시그마 뭐 I의 제곱이나 제곱이니까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래서 I하고 J가 같으면 1인 거고, 다르면 A 트랜스포즈 A라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에 의해서 그 0이 되니까 U, I, J 얘네들도 서로 다 오르소노멀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 서로 간에는 우리가 오르소노멀이다 이거를 그냥 저 V 벡터를 그렇게 구함으로써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U라는 벡터들은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속한다라고 했으니 요 U라는 벡터들 U1, U2, UR까지 칼럼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넌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이 그 행렬의 디멘전, 베이시스 벡터를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알게의 개수만큼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베이시스를 오르소 노멀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고요. 그 시작은 먼저 A 트랜스포즈 A로부터 얻어진 아이겐 벡터들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고요. 그리고 방금 썼던 이런 식의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도 그대로 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부분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 요거죠.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는 숫자 0이랑 그냥 여기 다이아고널 하면 0이니까요. 0이 곱해져 버려갖고 0벡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AR 플러스 1, 요 A랑 VR 플러스 1, A랑 VN 얘네들이 전부 다 그냥 0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네들이 그냥 남아있질 않으니까 사실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는 아무거나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숫자 0이 곱해지니까 0이 유지되죠. 그래서 이제 남은 마지막 뭐냐? U의 R 플러스 1, U의 R 플러스 2 해서 U라는 벡터의 n번째까지는 아무거나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뭐 있나요? 칼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그 다음에 아까 VR 플러스 1부터는 결과적으로 널 스페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들로 U를 채우겠다. 아무거나 오케이니까. 단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아이겐 벡터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돼요? 얘는 오르소고날하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가지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벡터들이 쭉 필요한 개수만큼 R 플러스 1부터 M개까지 나올 텐데 그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라함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을 해서 오르소 노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네들을 채워주면 끝. 이게 SVD예요.